특히 근육이 많아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근육 말고 간하고 뇌도 근육과 함께 세 가지가 기초대사량의 80%나 차지해요. 그럼 뇌를 많이 쓰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어떻게 살까 이런 뇌를 쓰셔야 돼요. 쓰시면 살도 빠질 수 있다. 간은 쉽게 키울 수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죠? 네. 아니면 뇌를 키우든가. 뇌 키우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좀 크신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뇌를 키우기보다는 뇌를 많이 쓰시고 근육을 많이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커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기초대사를 높이는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체온을 높이시면 돼요.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만히 있어서 또는 스트레스 받아서 손이 차가워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좀 걷고 이렇게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체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럼 자연히 에너지 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껍데기 음식 말고 알맹이 음식, 비타민, 미네랄 같은 진짜 몸이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면 세포가 건강해져요. 그럼 60조개, 70조개가 알아서 잘 해주니까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이거 좀 덜 중요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일으켜야죠. 에너지 일으키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탄단지를 이렇게 태워서 에너지를 일으키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잘 일으키게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첨가제가 있어요. 불스 원샷 이런 거 그걸 넣어주면 잘 타요. 그름도 없이. 그게 바로 뭐냐? 비타민 미네랄과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타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덜 에너지를 쓰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구나. 그럼 그게 저장이 좀 적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또 그림이 좀 적게 나게. BMW가 한동안 길 달리다가 갑자기 불났잖아요. 그게 바로 연료를 한 번 안 쓰고 효율을 높이려고 두 번 쓴 거예요. 한 번 때운 그 가스를 다시 또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름이 발생해요. 그름이 발생하는데 그름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BMW가 그걸 청소하는 기능이 또 있다면 불이 안 났을 거예요. 우리는 또 청소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몸은 더 위대하다. 단 우리가 잘 관리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 축적 억제하는 방법은 일단 아까 얘기한 그런 체온을 올리고 근육량을 높이는 그런 기초대사율을 높이면 되겠고요. 그다음 영양소들이 있는데 영양소 중에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이 들어가야지 근육도 커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 유익균과 식이섬유를 넣어주면 돼요. 이상하다. 유익균은 장 건강, 면역에는 좋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아니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게 유익균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단쇄지방산이란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단쇄지방산이 엄청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과 죄송합니다. 그 자식과 마음에 안 드는 그 자식과 같이 살면 애는 더 훌륭한 애가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같이 만날 때 더 훌륭한 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럼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 필요는 있겠네 이란 거죠. 그 다음에 또 녹차 추출물, 나린진, 헤스페리딘, 도래지뿌리 추출물 같은 것들이 지방 축적을 억제시켜 줍니다. 자, 카테킨의 뭐냐 하면 카테킨의 EGCG가 카테킨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가장 힘이 센 놈이에요. 그래서 EGCG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ECG도 있고 이름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EGCG는 어떻게 외우냐? 쉽게 외우게 해드릴게요. EG 쉽죠? EG, CG 컴퓨터 그래픽, EGCG 이렇게 외우시면. 갈레이트 꽤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EGCG만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자몽이라는 시트러스 계열의 이런 과일에 많은 게 바로 나린진이래요. 나린진, 헤스페리딘.
예, 헤스페리딘은 좀 여러분 아셨을 건데 나린지는 처음 나오는데요. 나린지는 여러분 뭐 나린지는 그러면 오렌지 이런 귤 같은 것도 많겠네요. 그럼 이제 제주도로 가셔야죠. 제주도에 가면 주문진이 아니라 나린진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회를 드시려면 주문진으로 가실래요? 나린진으로 가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도라지 뿌리 추출물도 있고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플라보노이드예요. 플라보노이드 3중 메가 효과를 통해서 이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여러 가지 역할, 3중 기능 역할도 하고 나머지 다른 기능도 하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플라보노이드가 뭔가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폴리페놀의 한 종류예요. 폴리페놀. 왠지 페놀이라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죠? 왜? 예전에 구미에서 두산전자가 페놀 방류했어요. 아주 독극물이에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페놀은 안 좋아요. 벤젠도 안 좋고 벤젠이 페놀이 되고 페놀이 여러 개 붙으면 폴리페놀이 되거든요. 폴리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럼 폴리페놀 되면 완전 딴 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 말고 그죠? 우리 애는 아주 훌륭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종류를 한번 볼게요. 플라보노이드 종류를 봤더니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플라바논에 나린진과 헤스페리딘이 있네. 플라바놀에 카테킨이 있네. 이소플라본이란 것도 플라보노이드구나. 이소플라본 플러스 아시죠? 네, 거기도 대두로 만든 이소플라본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고요. 한마디로 네, 이런 것도 플라보노이드 우리가 잘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랑 같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뺐냐? 180을 뺐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한테 다이어트법을 물으러 가실 필요가 없이 이제 학회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떻게 뺐냐? 이 사람은 그냥 뭐 현미밥 좀 먹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핵심은 몸에 염증이 가득하더라. 만성염증이더라. 그 만성염증은 어떻게 뺄까? 정답 2가지. 식사 조절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더라. 네. 세포 염증을 낮춰주니까 중성지방도 떨어지고 인슐린도 민감해지고 그래서 당뇨도 해결되고 고지혈증, 고혈압도 해결되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더라. 그게 핵심 성분은 바로 오메가3와 폴리페놀. 폴리페놀 중에서 뭘까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거겠죠. 이건 뭐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메타볼리즘 플러스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인데요. 300mg이 들어 있습니다. 3중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항산화, 콜레스테롤 요 3가지가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받았는데 이거 말고도 논문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녹차 많이 드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녹차만 먹으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추출한 성분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겠네라는 겁니다. 자, 논문에 나와 있던 것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항암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받는 당뇨 이런 것들. 우리 당분이 우리 단 거 사탕 먹으면 여러분 입천장이 자꾸 헐지 않아요? 네. 그게 혈관벽도 헐게 만들어요. 당분이 막히게 만들고 모세혈관 같은 것들요. 그래서 눈이 멀고 그런 거잖아요. 다리가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대요.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발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숟가락 떨어뜨렸는데 발에 상처가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셨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숟가락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당뇨도 좋고 또 생리전 증후군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전 진짜 파이토케미칼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다른 데 강의 가서도 파이토케미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 외에 도라지 뿌리 추출물도 좋고요. 시트러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컴플렉스라는 거, 아까 얘기한 나린진하고 헤스페리딘 그런 성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건데요. 특히 혈당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누가 먹어야 되냐? 일단 체지방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다이어트 하실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외 신진대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드셔야겠죠. 네. 그리고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드시면 좋겠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되냐? 좋다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약은 아닙니다. 약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이 관리를 이게 완전히 제한이 많잖아요. 표기 방법, 드시는 양 이런 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작용을 있잖아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부자가 버금 부자, 다음 부자예요. 한문으로. 두 번째 작용이란 뜻이에요. 부작용을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부작용이란 게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먹냐? 하루에 한 알씩, 식후 바로 한 알씩 3번만 드세요. 4알, 5알 먹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죠. 체중이 나가고 이런 분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량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의해도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밥빵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허기가 너무 져요. 너무 적게 먹으면 허기 져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이 그거를 먹어서 그래요. 딴 걸 먹었어야 돼요. 밥빵면을 먹으면 영양 결핍이 돼요. 왜요? 내가 먹었는데 왜요? 몸은 자기 원하는 걸 찾거든요. 자, 알코올 중독, 저기 서울역 앞에 계신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가 있다 칠게요.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숙소를 구해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분 다음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술. 또 자유가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전분 덩어리가 아니에요. 스타치, 전분 덩어리가 아니고 비타민 미네랄인 거예요. 이 비타민 미네랄을 구하기는 의외로 비싸고 쉽지 않아요. 네. 저도 반찬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몇 가지 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잘 먹는 게 저는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걸 좀 샀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이 많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해서 결국 아픈 거는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는 게 좋겠고요. 자, 배불리 먹는 것이 사는 행복 아닌가요? 진짜 어떻게 질문해도 이렇게 잘하시지?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건 행복 인정. 하지만 배불리 먹는다는 거는 좀 다른 말. 무조건 배불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아지겠죠. 결국 살찌고 병에 걸리겠죠. 그러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욕망. 이건 구분돼야 돼요.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IT 기업체들, 우리 같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사람들은 뭘 먹느냐? 요즘 유행이 뭔가 하면요. 옛날에 스콜라 학파라고 있어요. 금욕과 절제를 걔네들은 중요시했어요. 요즘 금욕 절제할 게 뭐 있어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금욕과 절제로 돌아갔을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금욕 절제 속에서 더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먹는 거는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때로는 치팅데이는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이런 얘기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합시다. 비만 치료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균형 식사 대용식이 좀 있어야겠고요. 탄당지,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식이섬유 같은 게 같이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두 번째, 포만감 좀 올려야 된다. 포만감 좀 올리고 유산균의 먹이를 넣어주자. 식이섬유겠고요. 장내 유익균을 좀 증식시켜서 아까 단세 지방산 같은 거 만들어줘서 지방 축적도 좀 시키고 또 장 건강도 좋게 하고 변도 잘 볼 수 있게 하자. 체지방 연소시켜서 살 빼자. 부종염증, 세포들이 생기는 부종염증들을 좀 줄이자. 요 다섯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굶으려고 하죠. 절식. 그러면 결국 자꾸 배고프고 포기하게 되고 세포는 건강하지 않게 염증이 자꾸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대사는 저하되고 한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유산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냐? 굶는 게 아니죠. 균형식을 하면서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어요. 메타볼리즘 플러스 같은 신진대사를 높임으로써 더 기초대사량도 많아지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항산화, 체지방 같이 잡아줄 수 있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세포도 건강해지고 염증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선장 호르몬도 올라가서 성장 호르몬은 키 크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체지방 분해, 근육 형성, 뼈 건강, 노화 예방 다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사가 증진되겠네. 그래서 대사 증진만 시키면 체중, 혈당, 혈압까지 같이 선물로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다이어트 챌린지란 오해하지 마세요. 굶기 챌린지 아니에요. 또 배불리 먹는 챌린지도 아니에요. 딱 맞게 균형식을 하는 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딱 두시면 우리 미래상이 더 멋지게 그려지면 자꾸 실천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러면 장과 세포, 지방 독소를 같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겠죠. 장에는 식이섬유 유익균, 세포에는 아까 얘기한 단백질이라든지 불포화지방산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파이토케미칼들,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야지 효과가 상승됩니다. 예. 이 메타볼리즘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른 체중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만들자. 그러면 지방산도 분해되고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뉴트리밀 액티브 여러 가지 성분이 균형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장 건강,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FOS 액티브, 그다음에 배변 활동이 좋은 파이버즈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히트 상품이죠. 우리 항산화를 책임지는 헬스팩. 그다음에 항산화를 책임지고 아까 눈에도 좋고 기억력이라든지 아까 세포벽 이런 데도 좋은 바이오오메가, 신경 전달도 신호도 잘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유익균의 프로바이오틱 너무 좋은 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장과 피부, 면역까지 3중 효과를 주는 알로엔즈 이런 영양소와 함께 우리가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같이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건강한 생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신호등은 항상 파란불입니다. 예, 자, 멋진 또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